25년 1월 현재 대구 남구에서 소위 말하는 대장 아파트, 혹시 이런 게 있겠습니까?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은 뭐 단연 우리가 아는 반갑습니다. 이변이 있는 부동산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구의 부동산 중에서 올해 그리고 작년 이런 부동산 전망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구 남구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로 대구 남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마이홈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윤성만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만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 윤성만입니다. 봉덕동에서 한 15년 정도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의 남구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구 지회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회원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중개업에 문제가 좀 발생하거나 이러면 옆에 조언도 해주는 뭐 그런 회원들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죠. 대단히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봉사 정신이 좀 많이 깃들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예. 자, 대구 남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구 남구에 대한 어떤 행정구역상 이 경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구역상으로 이게 이제 어떤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정동은 3개 동이지만은 행정동은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이천동, 그 다음에 봉덕동 같은 경우에는 1, 2, 3동으로 나눠져 있고, 대명동은 1동에서 11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는 11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대명동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1개 동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총 이제 예전에 행정동이 합쳐진 동이 몇 개 있어서 총 9개 동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구는 이천동, 봉덕동, 대명동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대명동이 이제 동수가 제일 많은 걸로 봐서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명동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산 아래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영대병원역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관문시장, 서부정류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쪽 범위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구 남구의 중심 상권은 어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배포하고 있는 영대병원역 쪽이나, 영대병원역 쪽 같은 경우에는 영대병원도 있지만은 주변에 이제 대학교들도 몇 개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대구 고등학교나 학교들도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 가지는 게 참 좋은 위치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권이 그쪽으로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도 이제 남구에서도 뭐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구의 중심 주거 지역은 어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남구 주거지역은 사실 예전에는 대명동 쪽이 많이 주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주택단지가 많을 때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쪽에 이제 주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봉덕동이나 이천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동 내거리 쪽 그쪽으로 해서 주거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봉덕동이나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어서 큰 단지는 아니지만은 꽤 많은 아파트가 들어옴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주거지역으로 좀 많이 활발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봉덕동 쪽이 좀 핫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남구만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 이런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를 이제 대표하는 앞산이 남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저희 구청장으로 영입하고 계시는 이제 조재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산 팔레트를 많이 발전시켜서 관광 명소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신천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신천 옆에도 최근에는 신천 물놀이장도 개장을 하게 되었고, 이런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지금 많이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남구는 앞산 순환도로, 그 다음에 신천대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교통의 또 요지라고는 저희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남구는 제가 생각하는 좀 특성은 이게 그 캠퍼커,
미군 기지가 있는 게 어떤 이제 남구 구역상에서 어떤 부동산 분포에 있어서 좀 중요한 어떤 그 입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개인 차에 따른 의견이기는 한데 미군 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남구가 조금 더 발전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남구에 있던 헬리콥터장, 헬기장이 반환됨으로 해가지고 대구 대표도서관이 올해 이제 개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구의 남구의 큰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3차 순환도로가 개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 동편은 다 반환이 되어서 동편 쪽으로는 이제 올해 개통이 되고 서편은 추후 한 2, 3년 사이에 개통이 되어서 3차 순환도로가 대구를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개통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3차 순환도로, 도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3차 순환도로가 이제 개통되게 된다면 더욱더 남부가 교통이 더 편해지게 될 것이고 대구 전역으로의 어떤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고 보이는데 그 이제 개통이 되면 이제 남구의 그쪽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네요. 영향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 막혀있던 어떤 거래관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군 부대가 있다라는 게 봉덕동, 이천동과 그 다음에 대명동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교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개통이 된다 그런다면은 서로 또 교류도 활발해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또 순환선이죠. 순환선이 지상철이 될지 지하철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환선도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됨으로 해가지고 남구에 많은 역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4년 지나간 해였습니다. 그럼 2024년에 대구 남구의 부동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많이 오른다라는 느낌이 있는 단지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금매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소진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들이 이제 좀 보합으로 가다가 현재로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살짝 오른다는 느낌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대명 힐스테이트나 그 다음에 교대역 푸르지오가 입주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 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매매에 대한 이제 금액들이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현재 지금 차츰차츰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위 말하는 좀 급한 물건들은 빠진 상태고 아마 내년 초가 되면은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입주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윤성만 소장님께서 보시는 2024년에 가장 핫했던 부동산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2024년도에서 남구에서 가장 핫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파트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가장 핫했던 명덕 이편한, 명덕 이편한이 남구 소재지에 있습니다. 명덕 이편한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사실 최근까지 남구에는 이만큼 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고 여기가 또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명덕역이라는. 또한 이제 명덕 이편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과 아파트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대구에 아마 유일한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덕 이편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구에 있는 명덕 이편안이 사실 완판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완판을 하게 됨으로 해서 대구의 어떤 아파트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 명덕 2편안 말씀을 하셨는데 명덕 2편안 그 세대 수가 총 몇 세대 정도 되시는지? 1700세대 정도. 1700세대 네, 상당히 대단지 네. 맞네요. 그 명덕 2편안이 지금 최근까지 그 거래가를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덕 2편안 사실 조합원 물량밖에 지금 거래가 되진 않고요. 명덕 2편안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6개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로는 아직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24년 되돌아보았고 2025년 대구 남구 부동산 우리 윤성만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큰 변화가 사실 많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23년, 4년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최근에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2025년도에 입주 아파트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후분양으로 남부경찰서 옆에 힐스테이트가 후분양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지금 바로 그 물량이 어떤 남구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2024년도에 입주했던 대명역 힐스테이트랑 아니면 교대역 푸르지오가 입주가 이제 정리가 된다면 아마 2026년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2026년도에 남구에서는 아마 크게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5,000세대 정도에 되는 세대인데, 그 5,000세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덕 이편한, 그 다음에 대명역 힐스테이트 2차, 대명자이, 이 대단지들이 아무래도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또 물량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5년도에는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성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25년에는 어떤 신규 물량보다는 26년에 대단지에 아주 이제 관심을 끄는 대단지들이 많이 있으니 25년에 투자 방향을 설정하시는데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하면 뭐 아파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결국엔 지금 뭐 남구 쪽도 이제 주로 이제 아파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뭐 교육, 뭐 주거 환경,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아직 신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25년 1월 현재 가장 그 대구 남구에서 소위 말하는 대장 아파트 혹시 이런 게 있겠습니까?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은 뭐 단연 우리가 아는 명덕 이편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위치적으로나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단지라는, 사실 1700세대라는 거는 아마 남구에서는 한 20년 사이에 처음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마 20년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구에서 최초가 아닐까, 1700세대라는 대단지가. 그리고 나서 아마 추후에 이제 대명자이 같은 경우는 2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있긴 하지만은 위치적 이제 명덕역이라는 더블 역세권과 그 다음에 시내 중심가에 있고 주변에 이제 대구여고, 그 다음에 대구고등학교라는 명문 고등학교를 주변에 끼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좋은 꿀팁이죠. 이런 꿀팁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 개인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도 전세입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이면 계약 기간이 끝이 나요. 그리고 저희 애가 이제 올해 7살이고 내년이면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돼서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제 전세 기간도 끝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구 남구에 온다면 윤성만 소장님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아파트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우선 우리 변호사님께 아파트를 추천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실 남구에 대한 선입견들이 사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80년도에는 아주 부촌으로 유명했습니다. 대명동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임장이나 아니면 물건을 확인하러 갔었을 때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가 지금 현재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가보면은 대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뒤에 앞산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많은 분들이 사셨겠죠. 근데 이제 주택들이 이제 다가구로 우리가 많이 이제 다가구가 한참 성행했을 때 다가구로 많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사를 나가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 다가구 위주로만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은 봉덕동 같은 경우에는 대덕맨션, 미리네 아파트, 효성타운 같은 아파트도 70평형대, 80평형대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주 부자들이,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아파트들이 지어지지 않다가 2017년도부터 봉덕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는데 2017년도에 지어졌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준신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준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지금 뭐 4억 전후반대 하는 아파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봉덕동이라고 그러면은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동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앞산 밑에 있다 보니 좀 동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으로 10분이면은 대구 시내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산 순환도로랑 신천대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활동하기에도 교통에서는 아주 요지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앞산 태왕이나 아니면은 뭐 동원 비스타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교가 총 6개가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경일여고, 그 다음에 협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경북 여자 상업고등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협성중학교, 그 다음에 경일여자중학교, 또한 봉덕초등학교, 초중고가 다 아울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선입견보다는 이 동네가 어떤지 집을 구하실 때 한번 오셔서 한번 집을 한번 보시고 뭐 다른 지역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봉덕동 쪽 아파트가 약간 어떤 가성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봉덕동 한번 유심히 올해 살펴보시기로 하죠. 자, 오늘은 대구 남구의 2024년을 되돌아보고 2025년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와주신 윤성만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